우리가 집은 보통 장기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집을 장기 투자하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언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호두정과 품절됐었는데 다시 재입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차원두 홈페이지에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40년에 충격적인 상황이 옵니다. 10집 중에서 한 집은 빈집이 돼요. 이 말은 집이 남아돈다는 뜻이죠. 2040년이면은 지금이 2024년이니까 대략 한 16년 정도 남았네요. 16년 후에는 집이 남아돌게 된다, 빈집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망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서 국가가 소멸하게 되죠. 그 초입 단계가 2040년부터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출생아 수, 한 달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아 수가 월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월달 기준으로 올해 2월달부터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거죠. 19,000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3만 명이 깨졌고요. 2024년 7년 후에는 출생아 수가 월 2만 명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사망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 3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조금 안 됐으니까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 달에 10,000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달에 10,000명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4년 전부터 좀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폭등에 파묻혀 가지고 인구 감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처럼 또 느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2040년부터 가구 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인구도 줄어들고 가구 수도 줄어들면은 당연히 필요한 집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집이 남아돌게 된다. 지금 인구보다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은 지금 인구도 어디서든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살고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5천만 국민이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뭐 3,500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500만 명에 살았던 집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수치가 전국 주택 중에서 13%가 빈집으로 나온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채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13만 채는 빈집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 빈집이 뭐 정말 이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빈집으로 나온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되고 낡고 반지하고 뭐 이런 곳부터 빈집이 생기겠죠. 근데 빈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랑 똑같은 거죠. 집이 여유 있게 되는 거죠. 짓지 않았는데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서 집이 여유 있게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치는 우리가 예상한 수치인데요. 뭐든지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감소 추세로 보면은 그보다 더 빠를 확률이 높아요. 2040년보다 더 빠를 확률이 높고요. 13%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등할 요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요인만 있죠. 그러면 저 추세가 더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이미 1000만 채가 넘었습니다. 집이 1000만 개가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도 엄청난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가 계속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집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도 지금 보면은 도쿄 중심이 남는 게 아니라 주변의 위성 도시들 또는 지방의 도시들, 이런 곳들의 집이 남아돌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출퇴근을 예전엔 사람들이 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중심지는 오르고 수도권의 빈집은 공짜 집까지 나왔습니다. 1엔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라는 뜻이죠. 와서 살아라, 공짜다, 뭐 이런 집들도 있는데 안 갑니다,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인프라가 없고 거기서 출퇴근하기엔 또 너무 멀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 덜렁 거기서 살기도 조금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일본의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집값도 어떻게 흘러갈지 뭐 조금은 예상이 되죠. 물론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큰 흐름은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40년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져야지 결혼도 조금 더 하고 출산도 조금 더해서 결국은 인구가 좀 늘어나서 다시 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매수보다는 전세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하진 않죠.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5억짜리 집이었는데 2억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저는 뭐 여기서 살 건데, 평생 살 건데 이렇게 쌀 때 좀 사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적인 관점이 조금 있고 내가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갈 거다, 그런 분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매수보다는 전세를 사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원래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길게 봅니다. 뭐 몇십 년 이렇게 바라보는 상품인데 앞으로 이제 20년씩 이렇게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2040년부터 16년 후부터 어때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가구 수의 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빈집이 13% 이상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길게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중장기 투자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5년, 10년, 뭐 길면 15년 이렇게 바라보고요. 집을 20년, 30년 투자로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언제든지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조건 2040년에 집값이 폭락할 거야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좀 주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